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수도권 대학 한 곳당 5년간 1,000억 원씩을 지원하는 글로컬 대학 예비 지정 결과를 놓고 지역 대학들이 깊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대전과 세종 지역 대학이 한 곳도 선정되지 못한 가운데 충남에선 아산 순천향대만 후보 대학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반면 15개 선정대학 가운데 영남과 강원권 대학들이 10곳이나 선정되면서 충청 홀대와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김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글로컬 대학 예비지정 평가에서 순천향대가 대전 충남권 대학 중 유일하게 15개 예비지정 대학에 포함됐습니다. 글로컬 대학 3령은 세계적인 지방대 30곳을 목표로 정부가 2026년까지 대학 한 곳당 5년간 1,000억 원씩을 지원합니다. 올해는 예비지정 대학 중 우선 10곳을 선정하게 되는데 순천향대는 오는 10월 최종 평가에서 반드시 선정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순천향대는 학생들의 선택권을 구현한 학생설계형 대학 교육 혁신 모델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10개 단과대학과 50개 전공을 폐지하고 새로운 교육체제인 4개 유니버시티와 40개 소전공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지금까지 무슨 학과나 전공을 선택했던 20체계를 어떤 학제와 교육과정을 선택하는 새롭고 혁신적인 체계로 바꾸고자 노력했습니다. 비수도권 대학들이 사활을 걸고 이번 글로컬 대학 30사업에 참여했다고 들었는데요. 꼭 최종 선정까지 순항해 세계 최고의 글로컬 대학이 되길 염원합니다. 반면 예비지정대학에서 탈락한 지역대학들은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통합계획서를 낸 충남대, 한밭대, 지역사립대 최초로 통합에 나선 목원대, 배재대, 공동단과대 설립으로 지역 밀착 산업을 부각한 한남대, 대전대 등이 모두 고배를 마셨습니다. 특히 15개 선정 대학 중 경북이 3개 대학을 비롯해 영남권에서 무려 7개 대학이 무더기 배정됐는데 충청권보다 대학 수와 학생 수가 적은 강원도마저 3개 대학이 선정되면서 지역 홀대와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대전 충남 자치단체 능력이나 의지들도 부족했다고 보여지는 거죠. 대학 간의 산학 협력 네트워크 측면에서도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이렇게 봐야죠. 내년과 내후년에도 추가 선정이 있다지만 대전과 세종, 충남 30여 개 대학이 글로컬 사업 선정에 사활을 걸었던 만큼 탈락의 고배를 마신 대학들은 충격의 여파가 상당 기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TJB 김진석입니다. 대전의 택시 기본 요금이 다음 달 1일부터 기존 3,300원에서 4,300원으로 인상됩니다. 기본 거리는 기존 2km에서 1.8km로 줄어들며 거리 운임은 133m당 100원에서 132m당 100원으로 시간 운임은 34초당 100원에서 33초당 100원으로 인상됩니다. 0시부터였던 심야 할증은 1시간 당겨 밤 11시부터 시작됩니다. 택시업계는 당초 코로나19 사태와 물가 상승 등을 이유로 기본 요금을 6,000원으로 인상해 줄 것을 건의했지만 대전시는 서민 경제와 물가 안정을 고려해 인상폭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이 대전 서구체육회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서철모 서구청장과 측근 A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서 구청장과 함께 검찰로 넘겨진 이승찬 대전시 체육회장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해 혐의 없음으로 보고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19일 김경시 당시 서구체육회장 선거 후보는 서 구청장이 다른 직책을 제시하며 후보 사퇴를 종용했다고 폭로했고 이를 파악한 대전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교통량이 많은 대로변인데도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이유로 차량 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제한해 놓은 곳이 많아 운전자들이 불편을 호소해왔는데요. 경찰이 이르면 다음 달부터 야간과 주말, 공휴일에 한해 제한 속도가 시속 50km로 탄력적으로 바뀌는 가변 속도 제한 구역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큰 길에서 속도를 갑자기 낮춰야 했던 운전자들은 반기고 있는데 학부모들 사이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영준 기자입니다. 대전 유성구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 처음 보는 노란색 속도 안내 표지판 하나가 설치됐습니다. 대전시에서 시범 운영을 준비 중인 자동차 통행 제한 속도가 시간대별로 달라지는 가변 속도 제한 구역입니다. 지금까지는 항상 시속 30km 제한 속도로 주행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밤 8시부터 다음 날 아침 7시까지 시속 50km 제한 속도로 주행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빠르면 당장 다음 달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가는데 주말과 휴일, 공휴일에도
평일처럼 밤 8시부터 다음 날 아침 7시까지 차량 속도가 시속 50km로 상향됩니다. 북대전 나들목으로 넘어가는 길목이라 극심한 차량 정체로 스트레스를 받아온 운전자들은 변화를 반깁니다. 아무래도 이제 대로변이니까 갑자기 거기 30km를 맞추려면 갑자기 스톱하거나 그러려면 좀 위험성도 있고. 다 끝나고 나서 밤에 또 뭐 주말 같으면 조금 높여주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근처엔 초등학교와 유치원뿐 아니라 상가와 학원들도 있어 아이들 교통 안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밤늦게까지 애들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여기 고등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있다 보니 이제 애들이 학원 끝나고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고배승하양 사고 등 지역에서 끊이지 않는 사고에 불안함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시간에 관계없이 움직이기 때문에 특히 야간일수록 더 안 보여요. 안 보이기 때문에 더 위험성이 크다. 대전시와 경찰청은 지역 내 추가로 예정된 시범 운영 구역은 없다며 석 달가량 해당 구역에서의 운영 결과를 토대로 확대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오늘 낮 12시 10분쯤 대전 유성구 도룡동의 한 도로에서 72살 여성 A씨가 몰던 승용차가 도로 옆 펜스와 소나무로 돌진했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A씨가 다리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엔 지장이 없는 상태이며 당시 인근에 보행자는 없어 추가 인명피해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차량이 급발진했다는 A씨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망사고를 낸 뒤 차량 급발진을 주장한 운전자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 5단독 김정원 판사는 지난 2020년 12월 서울 성북구의 한 대학교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60대 경비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56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차량이 사고 이후에도 13초 이상, 시속 60km 이상의 속도로 주행했고 여러 차례 브레이크 등이 점등된 점을 고려했다며 차량 급발진을 주장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20세 이하 월드컵 4강 신화의 주역으로 공수에서 맹활약을 펼친 배준호, 배서준 선수가 소속팀인 하나시티즌으로 돌아왔습니다. 성공적인 월드컵 경험을 토대로 유망주를 넘어 팀 내 주전 자리까지 차지하겠다는 당찬 각오를 밝혔습니다. 이수복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U20 월드컵 4강 신화의 주역 배준호와 배서준이 대전으로 금이 환영했습니다. 지난해 대전 하나시티즌에 합류한 배준호와 배서준은 각각 6경기와 7경기를 뛰며 대한민국의 4강 진출을 이끌었습니다. 에콰도르전에서 환상적인 터닝 후 골을 넣는 등 대회에서 1골 3어시스트를 기록한 공격형 미드필더 배준호에게 이번 대회는 인생의 전환점이 됐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경험을 한 대회이고 그래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로 생각이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배준호는 이번 시즌 K리그1에서 7경기를 소화하며 대전 하나시티즌 전력에 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놀라운 활약 덕에 일찌감치 유럽 스카우트들의 눈에 띈 배준호. 배준호는 이른 이적을 우려하는 대전 하나시티즌 팬들에게 당장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면서도 유럽 진출을 꿈꾸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없고 너무 걱정을 많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좋은 기회가 온다면 지금 어릴 때 나가서 많은 경험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번 U20 월드컵에서 교체와 선발을 오가며 전 경기를 소화한 왼쪽 측면 수비수 배서준은 배준호와 동갑내기 친구이자 고교 동창사입니다. 소중한 경험을 토대로 팀 내 주전 수비수를 꿈꾸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에 대해서 이번 계기를 통해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대표팀 측면 수비수 김진수와 브라질 전 국가대표 선수 마르셀로의 움직임을 연구해 더 좋은 선수로 거듭나겠다는 포부입니다. A매치 할 때 김진수 선배님 플레이하는 걸 처음으로 직관을 하는데 볼이 없을 때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런 부분을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큰 대회 경험을 쌓고 대전 하나시티즌의 보배로 성장한 배준호, 배서준의 모습은 오는 24일 예정된 제주 유나이티드 원정 경기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대전 지역 외국인 유학생들이 오는 8월 열리는 대전 영시축제 홍보에 나섭니다.
오늘 발대식을 가진 외국인 유학생 서포터즈는 대전 지역 6개 대학에 재학 중인 24개국 유학생 60명으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축제 관련 홍보 자료 번역과 SNS를 통한 온라인 홍보와 행사장 외국인 통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K컬처 관광 이벤트 100선에 선정된 대전 영시축제는 오는 8월 11일부터 17일까지 대전역에서 옛 충남도청 구간 1km를 통제하고 중앙로와 원도심 상권 1원에서 개최됩니다. TJB는 오늘부터 세 차례 반도체 바이오 특별시를 꿈꾸는 대전시의 가능성과 과제를 짚어보는 기획보도를 마련했습니다. 대만의 실리콘밸리라 불리는 신주시는 대덕특구와 비슷한 과학단지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전과 환경이 유사합니다. 하지만 TSMC와 UMC 등 세계적으로 유수한 반도체 기업을 배출한 신주과학단지와는 달리 대덕특구는 아직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을 배출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대만 신주과학단지의 비결을 조혜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만의 실리콘밸리라 불리는 신주과학단지. 반도체 위탁 생산, 즉 파운드리 세계 1위인 TSMC와 세계 3위인 UMC를 비롯해 500여 개의 기업이 입주한 첨단 산업단지입니다. 칭화대학, 국립교통대 등 단지 내 위치한 명문대학과 정부 출연 연구소가 인력 교류와 협동 연구, 기술 지도 등을 활발하게 진행합니다. 其实优秀人才不是我们培养，而是这一个环境。 这是一个群聚环境，那人才你在投入在这里面呢，你自然有那个氛围，有交流的机会，那有成长的更好的成长的一个机会，所以产业群聚的效益对人才的培育是非常有帮助的。 우수대학과 정부 출연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주과학단지는 대덕연구개발특구와 닮은 꼴로 비슷합니다. 대덕특구에 비해 규모와 기업 수는 적지만 신주과학단지 매출은 67조 원으로 대덕의 3배, 고용은 16만 5천여 명으로 2배 수준입니다. 이 같은 생태계 구축에 중심 역할을 한 건 바로 공업기술연구원 이트리로 연구기술 상용화와 창업, 기술 지원, 투자를 유도합니다. 무엇보다 6천 명의 연구원 가운데 80% 이상이 신주과학단지 내 명문대와 해외에서 귀국한 석박사 출신으로 지역 인재가 이탈하지 않고 정착할 수 있도록 생활 여건이 조성돼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역대학과 협력해 신기술을 적극 개발하고 있는데 지난 2020년 총 수입이 1조 565억 원입니다. 我们也非常鼓励我们的员工出去开创新的公司。50年来，工业院已经有157家的新创公司。 대전시는 신주과학단지와 대덕특구의 활발한 교류를 위해 대만 신주시와 MOU를 체결하고 반도체 생태계 구축에 나섰습니다. 신주시의 좋은 대학들과 우리 카이스를 포함한 우수한 우리의 대학들이 협력하고 상호 교류하고 또 공동 연구하고 또 상호 교차 투자하면 양 도시 간의 발전에 상당히 큰 힘이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연구소와 지역대학이 협력하는 대만의 신주과학단지 사례는 대덕특구의 첨단 기술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서려는 대전시의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대만 신주에서 TJB 조혜원입니다. 폭염 속에서 야외 근무를 하는 대전 지역 배달 택배기사 등 이동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 대전시가 얼음 생수를 제공합니다. 얼음 생수는 오는 26일부터 유성구 이동 노동자 쉼터 등 대전 지역 10개 지역에 13,000병을 비치하며 이곳을 방문하는 이동 노동자들에게 나누어줄 예정입니다. 대전시 통계에 따르면 관내에서 일하는 이동 노동자는 모두 13,000여 명에 이릅니다.